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것들에서 좀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교사인가요? 실패한 교사인가요? 여러분은 다 성공한 교사가 되실 거고, 26년 동안 교직 생활은 사실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나는 성공만 해서 너무 잘 나가는 교사였다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이런 좌절과 실패도 되게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죠. 뭐예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과학교사의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속에는 탐구 정신, 학생 중심 수업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3가지가 뭐냐? 아까 오전 강의에서 실천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교사는 이론적으로도 부장이 되어 있지만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실천하는 직업이에요. 실행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게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교사가 되려면 기록을 하자. 기록하는 교사. 2번째는 공감을 하는 교사. 3번째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교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3가지 사례를 학생 중심, 탐구 중심 수업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장하는 교사의 첫 번째 습관은 기록이에요. 수업을 외야지라고 하는 서근원 교수가 예전에 냈던 책인데요. 여기를 보면 강영주 교사가 나와요. 강영주 교사.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교실 시작해서 교실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이 교실은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점이 좋냐? 나하고 학생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수업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래서 교직은 사실은 상당히 개인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현재 교직 문화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교직을 하면서 95년도에 교직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좀 불안했어요. 임용고사 준비를 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스타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범대를 가려는 학생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교사의 꿈을 가졌고 4년 동안 열심히 또 학업을 했고 또 이제 교직에 나왔으니까 그 고민의 시간이 저보다 훨씬 많았었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좀 창피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옆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때는 신설교에서 가자마자 또 과학교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 옆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이런 신규 동기 선생님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니? 이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조금 내가 했던 걸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록을 시작합니다. 99년도에 이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었는데 조그만 홈페이지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1단원에 샤르레 법칙 읽기 수업했어요. 또 세포 관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제가 뻔하잖아요. 초임 교사가 올려봤자 뭘 올리겠어요. 그런 것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홈페이지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다 들어오잖아요. 뭐야? 보고서 가는데 신기한 거는 조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가나 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올린 자료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 이거 계속 할까 말까. 나는 사실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좀 베테랑 선생님이 제 거를 보고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샤르레 법칙 했던 방법을 거기다 올려주셨어요.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이거 알게 됐어요. 2사람, 3사람, 4사람 들면서 몇 명이 된다고요 이제? 10,000명이 됐어요. 물론 10,000명의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올라오는 게시글 수는 5개 이상씩 올리고요. 옛날에는 제가
뭐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막 생각도 그리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많이 게시글 들고 올렸는데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이게 다음 카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면 주회원이에요. 제가 정회원으로 승급해주는 일을 제가 주 업무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스팸 글이 올라와요. 그런 거 지우는 일 정도. 제가 이제는 별로 기여하는 일들이 없는데 신기한 거는 그냥 이거 만들어 놨고 몇 년 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 공간에 위력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요. 선생님들도 꼭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을 만든 이유는 이 만남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뭐 좋은 정보 이런 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도 서로 같이 나누시고요. 이렇게 적어놓는 뭐 선생님들이 디지털 세대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공책에다가 적어놓는 방식들은 우리가 재활용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책에다 밑줄 치는 방식은 그 책을 나중에 다시 꺼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들은 책이나 어떤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해서 여기다가 뭐 스캐너 기능도 있잖아요. 책 찍으면 쫙 텍스트로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에 막 키보드로 쳤는데도 너무 시간 걸리니까 스캐너 하는데 탁탁탁 들어오면 그냥 책 읽다가 이 내용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딱 찍어서 여기다가 계속 누적하니까 이건 뭐냐 구글이 아니고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를 시작한 게 그 이후에 시작했고 근데 선생님들이 시작부터 이거를 정말 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공부하는 교사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의 바탕이 될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만들어가서 저는 그래서 가끔씩 책은 무조건 그래요. 책을 사서 읽고는 다시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은 줘버려요. 한 번 읽은 책은 제가 두 번 읽으리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여기다 필요한 것들을 싹 넣고는 끝나요. 그리고 가끔씩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 이런 거 검색하면 여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검색어를 걸려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써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방식이든 선생님들은 더 좋은 온라인의 방식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자기 것들을 기록을 남기시면 그래서 이런 기록의 결실들이 이렇게 책으로 그러니까 책을 낸다는 건 무조건 뭐 내가 책을 내야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아진 거 그냥 묶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장물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책에 보면 3장에 오늘 사실은 2주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가 아니고 나는 과학교사로서 과학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과학 탐구가 중요하잖아요. 탐구 정신을 키워야 되는데 도대체 교과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탐구 정신을 키우지? 이런 내용들을 약간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놨던 것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에도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고 이것들을 카페에 있는 것들을 재정리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최근에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 있으세요? 김영학이라고 검색하면 그때 구독자는 125명이에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의 기록의 연장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텍스트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다 이게 수업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했던 수업 또는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보고 느낀 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요즘 뭐 애들 초등학생들 같은 거 특히 뭐 검색하라고 하면 유튜브를 검색하잖아요. 이런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시작이니까 10년 지나다가 하는 거구나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억을 넘어서 기록으로 우리 교육은 이런 것 같아요. 법조계는 판례가 남아있어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죠. 근데 우리 교육은 기록의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학교 가보셨지만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대학 때 배운 거고 본인의 노하우 살려서 해봐. 또는 친절하신 선생님들은 학교 운영 3월달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기록으로 우리한테는 전수되고 있는가? 왜 기록해야 되냐? 활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이 시작하는 사람이나 교직이 10년 된 사람이나 그 노하우가 비슷한다면 교직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년이 된 선생님의 노하우는 어떻게 전수되냐 하면 구두로, 언어로 전수되기를
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인간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통해서 전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임 때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누군가의 기록을 계속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과학 수업 만들기 그 카페는 선생님들 초임 교사들의 이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꼭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자, 이제는 위에 것까지는 교사의 기록의 중요성인데요.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보세요. 학생도 기록을 해야 돼요. 딱 보시는 순간 이건 뭘 이용한 거죠? 예, 구글 워크시트를 이용했어요. 기록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교사들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볼게요. 지금 오늘 여기 36분, 28분을 제가 보고 있지만 저하고 눈을 마주친 분들도 있지만 저하고 아직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학습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연수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의 세트를 써주라고 하면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뭔가를 지금 동처하고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그런데 저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는 그런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을 써줘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으니까 교사 혼자서 30명의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 아까 제가 교사의 기록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기록할 때 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기록해 주는 거는 또 다른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반성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 자기를 성찰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성장의 바탕에는 자기 고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애들이 그냥 그 주소만 딱 알면 누가 작성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걸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거 왜 적어야 돼요? 기록을 왜 해야 되나요? 근데 기록을 왜 해야 되죠? 학생들 기록을 왜 해주나요? 저기 써있잖아요. 어디 잘 되는 거. 그쵸? 아까 장학관님들 말씀하시고 교장 선생님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엄청 좋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목적은 대학 잘 보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저는 알게 됐어요.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 학생은 집요하게 자기의 수업을 관찰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어요. 4월 23일, 4월 24일, 4월 28일, 5월 7일, 5월 8일, 5월 11일까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얘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애인지, 정말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애인지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단지 이런 기록의 내용이 단순히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걸로 한다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뭔가요? 인간의 의도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런 기록을 했을 때 교사는 뭘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로 인해서 교사 자체도 학생들의 기록을 보면 또다시 내 속을 반성하게 되고 또 뭐죠? 학생들도 본인이 기억을 넘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데 자꾸 내가 잘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보일지를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이런 성찰하는 너무너무 좋은 정보가 되고 스스로 나를 계속 평가해 나가는 거. 이거 요즘에 쓰세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엄청 온라인 이런 원격방 패드 시작하는 거죠. 이거 패들릿이라고 하면 도구죠. 저희도 영어 선생님이 패들릿을 통해서 애들하고 영장 교정 수업을 하셔요. 저도 알게 됐어요. 너무 좋다. 아까 말씀드린 구글 워크시트에서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록들을 패들릿을 통해서 끊임없이 애들이 기록해 나가요. 몇 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나의 학교 생활의 기록들을 여기에 담는 거고 대회 참가했던 거 오늘 수업 시간에 또 사진으로 남겨도 되고 쭉 주저주저를 써도 되고 저는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냐면 중학교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 A라는 학생이 패들릿을 통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입학 때부터 오늘 첫 시간이 어땠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고3까지 가면 저는 대학 입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시험 체제. 얘가 너무너무 그 6년이라는 세월에 자신의 기록들이 온전히 되어 있고 그거를 교사가 관찰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면 정말 진실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진실된 성과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패들릿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도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성장의 기록들을 해나가는 거 그건 아이들이고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을 기록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억이 무거운데요. 선생님 머리 좋으시죠? 기억력 엄청 좋으시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나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면서 어쨌든 기록이 남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책 소개하고 좀 쉴까요? 너무 좋은 책이죠. 저는 이 책이 과학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학책이 아닌데 정말 이게 이제 시리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책 보면서 너무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호모데우스를 읽었어요. 근데 호모데우스에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경험하면 기록하라, 기록하면 업로드하라, 업로드하면 공유하라. 지금의 시대는 이렇다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간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그래서 기록이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